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원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일단은 또다시 좀 보합권 정도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오늘 나왔던데 시장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다가 상승이 나오게 됐고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나라는 부분이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CPI에 대한 부분이 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관망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부터 시장을 하락시키게 만들었던 이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 과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이정표를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CPI가 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CPI에 대한 발표치에 따라서 또 한 번 이런 이 심리가 또 달라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장은 주목을 하게 되었고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CPI를 좀 대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망들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CPI에 대한 전망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는 달라지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이 이코노미스트가 전망을 하고 있는 CPI에 대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월 3.1%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그것보다 더욱더 높은 한 3.2% 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4%에서 이제 한 3.8%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연준이 계속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2%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의 시간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이 지수 자체가 내려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목표치에 달성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레퍼럴버스트의 애틀란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의 이 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승리를 선언하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이 2%를 이제 지속해 둔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도한 긴축 방지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CPI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세계은행이 이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관련돼서도 전망치를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저 세계 전망치 관련돼서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3%, 2023년도에 2.6%, 그리고 2024년도에 2.4%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드리워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세계은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는 연착륙이 점점 가능해 보인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연착륙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늘 언제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 그 사이에는 시장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 금리 인하가 정말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3월 달에 실시가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2월 시장은 생각보다 조금 난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에 대한 전망들까지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CES 2024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 내용들은 일부는 다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발표가 나오게 되고 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CS 2024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역시나 AI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그렇죠. 그 외에도 보게 된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이 헬스케어 그리고 지속 가능성 여기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가정용 AI 칩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일 이제 사실상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다른 AI 관련된 이런 활용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욱더 확장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모빌아이 관련돼서도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네. 모빌아이가 사실상 이제 이 전망치를 좀 낮추게 되면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은 부분 나오고 있고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현대차가 관련된 이슈로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강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 관련돼서도 더욱더 산업 생태계를 더욱더 많은 부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주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AI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돼서 이제 가전이라든지 기타의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확장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AI를 활용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경험의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 업체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에 대한 포인트로 이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IT 기기 관련돼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과연 이 연결고리가 연결이 될 수 있을지가 네.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UAM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내 주식에 있어서도 충분히 한 번씩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ES 2024에 대한 키워드나 내용들까지 함께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아마존이 1.5% 정도 그래도 빅테크 중에서 상승률이 꽤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추정치라든지 아니면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WS 관련돼서 성장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좋아지게 될 거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AI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좋았었는데 AWS와 그리고 아마존도 AI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지게 되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도비에서 나온 이제 이 레포트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2023년도 연말 성수기 전자상거래 매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었는데 결국 이 말인즉슨 이제 4분기 아마존에 대한 실적이 좋게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는 아마존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아마존 외에도 빅테크 중에 구글이 강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AI 관련돼서 많은 부분 이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더욱더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돼서 수혜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주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의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도 실적 시즌 다가오는 만큼 함께 확인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넷플릭스, 오늘 시티 측에서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넷플릭스는 반대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좋지 좋았나요? 못하다라는 부분에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의견 대비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왔어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넷플릭스가 이제 컨텐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의 투자가 단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실적 추정치를 우리는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EPS가 한 1불 정도씩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수익 성장의 측면이 줄어든다는 것은 프리미엄에 대한 배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 걸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 컨텐츠 관련된 대장업체인 넷플릭스가 사실상 실적 전망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외에도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OTT 업체인 뭐 워너브라더스라든지 네. 아니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는 다 같이 이런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테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 국내에 있는 OTT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더욱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보수적 관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네.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OTT 업체들에 대한 이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그럴 수 있기는 할 있죠. 텐데 네. 반대로는 OTT 업체에 대한 생태가 커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공중파라든지 이런 일반 방송사에서는 반대로 그만큼 잠식이 당하고 있고 그리고 광고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슬롯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대한 슬롯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 콘텐츠 제작업체가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테니까 한쪽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넷플릭스와 콘텐츠 기업들까지 연결해서 투자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잠깐 예고를 해주셨던 모빌아이 주가 볼까요? 네, 모빌아이 주가가 사실 장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3%가 넘는 상승이 네. 나오다가 장 막판에 사실상 밀리게 되면서 1% 남짓한 상승으로 마감이 나오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빌아이의 경영진들이 사실 이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상당히 많은 부분 낮추게 되면서 맞아요.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ES에서 마인드라고 이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과 함께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인드라고 예전부터 협력 관계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협력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차세대에 관련된 자율주행 솔루션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솔루션을 인도 시장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모빌아이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이 급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도이치뱅크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가이던스 제시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CES를 시작으로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슈퍼비전 관련돼서 호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모빌아이 관련돼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국내에 있어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 전날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오르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한 보합권 정도로 내려왔던데 여기에 대한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두 종목만 좀 강했어요. 네. 엔비디아랑 AMD 정도만 강했었는데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모멘텀이 이 두 종목 쪽으로 쏠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전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이런 의견 자체가 상당히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메모리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런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 그것이 조금은 지연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제는 2% 넘게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윗꼬리를 길게 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관련된 이슈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결국은 1월 31일 날 나오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투자 심리가 아주 강화가 될 가능성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예정일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월 달이 어차피 넘어가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엘프뷰티 종목을 좀 가져오셨던데 이 종목 좀 올랐네요. 네,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도 한 2%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화장품 관련된 소비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의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10대에게 계속적으로 소비자 선호도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의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그 실적의 추정치가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주가 흐름과 함께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러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미국의 화장품 관련돼서 가성비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엘프뷰티가 주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다는 것은 국내에 있어서도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이런 중소형 K뷰티사들 역시나 가성비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어서도 중소형 관련된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고가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소형 관련된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OEM 업체인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OEM 업체들까지도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까지 미국 증시 분석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출발 전망과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알려주세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수의 방향성은 모호할 것 같아요. 네.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 0.2%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0.34? 뭐 이 정도에서 네. 이제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워낙 많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섹터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ES라든지 아니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옵션 만기일 그리고 셀트리움 거래 시작 그리고 비트코인의 뭐 현물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많은 이번 한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이 달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내가 좀 챙겨두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코스메카 코리아 갖고 왔다. 화장품이네요.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PT 관련돼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러한 KBT 관련된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4분기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 만큼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적의 기저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이 그 기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미국 시장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그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도 더욱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